구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현장에서 힘드시죠? 이렇게 그 영상으로나마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은 안 좋고 힘들고 이런 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사고 없이 또 현장을 또 우리 구성원들이 잘 지켜주고 해서 대단히 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전기획에서 특별히 기획해가지고 그 안바시라 해서 좀 안전본부의 철학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라 하는데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 내가 그 안전관리본부에 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연말 되면 2년인데 그 원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왔을 때 벌써 다 한 것 같아요. 그 우리의 그 미션과 그 목표 이런 걸 이제 설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한번 그걸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always 든든 세프티 메이커라는 이제 구호를 만들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always 든든 그 세프티 메이커를 단순 구호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우리가 회식할 때 건배사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사실 거기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lways 든든은 사실은 이제 고객이 이제 저희들을 봤을 때 그 참 든든하게 생각한다. 우리 도시가스 안전관리본부가 참 든든하다. 이런 느낌을 갖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사실은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바뀌는 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세가 진짜 많이 바뀐다 이런 느낌을 최근에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옛날 그빌 게이츠가 이야기했지만 그 1,000만 명 이상이 이제 죽는 경우가 앞으로는 전쟁이 아니고 그 질병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대규모로 이제 사람이 죽는 경우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예전의 어떤 시대하고는 지금의 시대는 확실히 다른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기업 환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 SK나 이런 데 있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 그 사회적 가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저도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환경, 사회, 그리고 그 기업 구조 이 세 가지가 주요 그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를 생각 안 하면 안 되고 기업 구조에 이제 기업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주주들과 고객들을 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걸 만약 생각을 안 하면 이제 기업이 경영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대고 사실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우리 회사만 해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영업이익이고 단기 순이익이고 물론 기업이 그런 걸 강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요즘에는 그 어떤 재무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 환경 이런 걸 생각하는 더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도래해오고 있고 아니 이미 벌써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SK에서도 그 사회적 가치를 계속 강조를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거시적인 변화가 분명히 우리 옆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 근데 이런 부분을 과연 그런 거 하고 우리 안전관리본부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 상관이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분명히 이제 세상은 이제 그래 바뀌고 있는데 그런 바뀌는 거와 우리 안전관리본부는 역할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예전에 기업을 하던 것보다는 우리 안전관리의 어떤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반복적이고
예전에는 좀 편하지 않는 일이었다 하면 앞으로는 이런 우리 안전관리 일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잘하면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또 그런 걸 잘 못하거나 뭐 사고가 자꾸 일어나거나 이렇게 된다 하면은 또 사회적으로 더 큰 이슈가 될 거고 더 우리를 또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별력이 많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레이 든든이라는 그런 어떤 미션 비전을 설정을 한 거는 사실 그런 변화에 좀 능동하게 대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만 안전관리를 잘한다, 우리만 잘 지키고 있다, 뭐 이런 시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진짜 고객이 볼 때, 아, 저 회사는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뭐 시나 안전공사,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이런 곳에서 진짜 저쪽 부산도시가스는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미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왕 일을 할 거면 특정 기간 안에 이제 그 목표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특정 기간 안에 우리가 정말로 뭐 부산에서 제일 잘하는 안전관리, 뭐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안전관리, 이걸 좀 떠나서 좀 길게 보면 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안전관리, 그것도 뭐 전 세계의 도시가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뭐 일본의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뭐 영국의 브리티시가스, 뭐 미국에도 뭐 도시가스가 있겠죠. 그런 회사들과 비교를 해서 정말 안전관리 분야는 그런 회사에서도 뒤지지 않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를 한번 목표로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그 셰프지 메이커를 만들어 보자, 그런 뜻으로 해서 그런 구호를 이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뭐 우리 안전본부가 가야 될 방향, 그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목표를 잡았다 해서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건 아니겠죠. 그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걸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키팩터를 두 가지를 정했죠. 사실 기업이나 어느 본부 간에 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본부장이나 리더가 구성원한테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재 육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 육성을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그 계약상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계약상장이라는 부분은 사실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 소통을 하면서 서로 성장을 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인재 육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인재 육성의 목표는 그럼 어느 수준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성원 개개인이 정말 이제 능력이 출중해서 누구한테 의존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고 모든 일을 다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관리본부의 어떤 구성원이라 하면 물론 처음 오신 분하고 숙달된 분은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수준까지 정말로 능력이 출중한 그 인파워먼트가 있는 그런 구성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구성원이 있어야 결국은 또 성과가 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구성원들이 또 성과 창출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걸 육성을 하려고 하니, 문제는 이제 그 수준 측정이 잘 안 되는 거죠.
뭐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좀 정상적인 측정이 돼야 그 개선이 되는, 측정 없이는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니까 사실 그 역량이란 부분이 사실 정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정량적으로 다 측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부분은 측정을 하자. 그 일례로 뭐 가바나 분해 점검을 잘하고 필터 분해 점검을 우리는 아주 잘하는 사람한테 굳이 집합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교육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잘 모르는 부분을 집중해서 교육시켜주고 또 그 사람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 그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뭐 사실은 뭐 직무 역량 테스트를 해서 스킬 테스트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나중에 그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지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측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사실 나도 뭐 과거에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예전에 가바나 이제 뭐 분해 점검하는 팀이 이렇게 같이 있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가바나 분해 점검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왜냐면 저는 이제 있을 때 뭐 3명 4명 이래가지고 가바나 분해 점검을 따라는 다녔는데 그때 뭐 공구 갖다 달라 하고 뭐 스패너 갖다 달라 하고 뭐 이렇게 심부름만 하다 보니까 그걸 접할 계획이 없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은 아무리 옆에 따라다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보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글이 있을 때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꾸 연수만 올라가지 실질적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그 직무 역량 테스트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그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누구를 배치를 해서 좀 잘하는 사람을 하고 멘티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활용해서 뭐 짬나는 시간에 교육을 시키게 만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시간적으로나 뭐 이런 수단을 강구를 해서 그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단기간에 그 인파워먼트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 그 해당 팀장들이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성원끼리 그냥 그렇게 놔두면 뭐 자발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은 그냥 있으면 뭐 누구나 다 힘들게 일을 하고 하루 마치고 자기 맡은 만 임무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시간적으로 배려를 하고 지시를 하고 조를 짜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코칭을 하면서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역할을 사실은 팀장이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사실 잘 해줘야 그 구성원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역량 향상이나 이런 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그 팀장의 역할과 조장의 역할 그리고 뭐 구성원의 역할 이걸 잘 보고 계속해서 구성원들이 인파워먼트가 향상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도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좀 그런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창출 부분인데요. 그 인재를 육성을 하고 결국은 뭐 어떤 조직이든 회사에서 일을 한다 하면 성과를 내야 된다. 그 성과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KPI 걸고 목표만 높이 잡아 놓는다고 해서 또 성과가 저절로 올라가는 부분은 또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본부 차원에서 또 성과 창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 2년 동안 또 열심히 한 그 상상나무죠. 그 성과 창출의 어떤 과정이라고 할까요? 뭐 KPI는 어찌 보면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그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과정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하다가 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 상상나무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실패할 수 있으니까 실패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뭐 KPI로 이렇게 하는 부분과 또는 뭐 어떤 상상나무로 하는 부분을 어떨 때는 좀 구분을 잘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명히 그 실패도 좋다는 게 사실은 상상나무의 어떤 기본 모토고, 그 이야기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는 이야기죠. 뭐 되든 안 되든. 그런 것 중에 정말로 뭐 성과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가 한두 개씩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지, 갑자기 뭐 KPI로 잡아놓고 다그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상상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문제를 보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험을, 우리는 안전 쪽이니까 그걸 생각하면 뭐 위험을 보는 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프로세스적으로 보면 그 문제의식을 가지는 눈, 또 문제의식을 가지는 어떤 생각, 어떤 생각의 근육, 이런 부분이 이제 길러지면 좀 문제를 인식을 잘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길러지면 그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되면 대안을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생각이 날 거고, 그 대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어떤 시제품을 만드든지 아니면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요. 그 검증을 해보고 충분한 사람들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소통을 좀 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막상 또 해보니까 적용하려고 하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 괜히 불편하기만 하더라,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또 그 대안을 다시 수정을 또 해야 되겠죠. 그 수정을 하고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다시 앞으로 또 되돌아가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쓸만한 효과가 좋은 그런 대안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이제 확대해서 보급을 하고 우리 본부에서 뭐 같이 쓰든지 ENS에서 확대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조금은 뭔가 우리 볼 때 올해 한 2년 동안 상상나무를 해보니까 좀 급한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KPI하고 좀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를 잡아 놓으면 그게 이제 하나를 이제 대안을 만들면 계속 수정 보완이 되어서 하나의 완성도가 높은, 효과가 높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잘 안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뭐 수픽서에 보면 뭐 장애인 돌파를, 장애인 제거 방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아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 어떤 비판,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그냥 중간에 그만둬 버리거나, 아니면 뭐 상대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경향도 좀 있는 것이 좀 보이더라고. 그리고 진행을 하다가 그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좀 안 된다 싶으니까 그냥 말아버리는, 중간에 중도해버리는. 왜냐면 다른 대안을 계속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중지해버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말 되면 이제 과제가 다 된 걸로 생각해서 또 덮어버리는. 사실 과제라는 게 그런 대안을 만들다 보면 또 잘 안 돼서 검증 과정에서 좀 뭔가 뭐 다른 어떤 검증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그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번 계획했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만들면 이제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이어서 가거나 뭐 이런 지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상나무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쭉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걸 꾸준히 하게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정말 그 효과 있는 어떤 대안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꾸준함과 열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뭐 보완을 한다 하면 사실 저 안전관리본부도 뭐 다른 그 보면은 이번에 뭐 1팀이나 2팀 뭐 3팀 그 기술팀 기획팀 다양하게 안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몇 가지는 좀 실효성 있는 것도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많은 그 과정과 실패 속에서 또 괜찮은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 또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는 사람, 뭐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좀 추진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져가면 정말 우리 구수원들이 뭐 좋은 물건을 만들든 좋은 프로세스를 개선하든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뭐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크게 봤을 때 저희들이 뭐 비전과 어떤 목표 이거는 앞으로 한번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 단기간에 할 것 같으면 아예 뭐 이벤트로 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 그 올레이든드 샤프트 메이커라는 어떤 비전과 목표는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그걸 위해서 구수원들한테 우리 본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인재 육성과 성과 창출. 그 인재 육성은 그 계약 상장이고, 성과 창출은 상상나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그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큰 틀에서는 그렇게 계속 가져가고,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해본 결과를 통해서 그 방법론은 좀 달리 할 수 있겠다. 그 오히려 구성원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했던 부분은 내년대는 좀 그 개선을 해주고, 아무리 뭐 뜻이 좋더라도 방법이 조금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게 있다 하면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럼 뭐 끝으로 이제 벌써 뭐 11월 달이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연말이 이렇게 다 돼 가는데요. 우리가 크게 뭐 경영을 해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지금 단계는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는 단계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체크를 하면 계획 대비 실행이 잘 됐는지, 뭐 잘한 점이 뭔지, 잘못된 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체크해보고, 내년 12월 달에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지금 시기가 그런 체크하고 다시 개선 방안을 반영해보는 딱 좋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뭐부터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면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체크를 하고 개선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이 두 달 동안 저희들이 했던 거를 잘 레슨들을 잘 뽑아서 내년에는 뭐 좀 더 성과가 날 수 있는 더 사회적 가치를 그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토의하고 논의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끝으로 뭐 그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 안전관리본부에서는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는 계속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나 이런 거는 또 지원이 좀 약해지고 그래서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불만 없이 안전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해주셨고, 더구나 일부 부서에서는 좋은 과제들 수행도 잘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대단히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해이지 말고 올해 크게 안전사고도 없이 또 잘해왔거든요. 요거를 11월 12월 연말 연시에도 나태해지거나 이런 거 없이, 뭐 다른 데는 좀 그렇게 허지부지 하더라도 우리는 연말까지 또 안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가지고 소홀함이 없이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